어느 깊은 겨울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제 CPU가 차가워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CPU는 아주 잠깐만 차가워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이케이에서 아주 생소한 물건 하나를 런칭했다. 그것은 CPU 워터블럭에 펠티어 소자를 결합한 것이었다. 나는 문과도 이과도 아닌 예술대학을 졸업해서 과학은 잘 모르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펠티어는 양면으로 이루어진 소자이고 전기를 흘려주면 한쪽은 엄청 차가워지는데 반대쪽은 그만큼 뜨거워지는 소자라고 한다. 그럼 뭐 살 때마다 여자친구가 되게 열받아 하던데 이것도 펠티어를 이용한 CPU 냉각은 꽤 오래전부터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 구글에 검색해보니 쉽게 여러가지 후기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펠티어를 이용한 CPU 블럭이 공산품으로 출시가 된 것은 내가 알기로는 처음이고 가격이 $360. 그러니까 대충 한국에서는 45만원쯤 할 것 같다. IT 제품 커뮤니티엔 국룰로 여겨지는 것이 하나 있다. 신제품이 나오면 절대로 1세대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인데 정말 이 블럭이 딱 그렇다.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듣도 보도 못한 블럭이 45만원. 게다가 효율 안 좋기로 유명한 펠티어? 진짜 저딴 거 누가 살까 싶었는데 그게 바로 나였다. 45만원 주고 마루타 될 것 같아서 안 사려고 했는데 어느 날 저녁 엘리베이터에 떠있는 에디슨 형의 명언에 용기를 얻었다. 코로나로 택배가 많이 딜레이 된다는 소문에 직접 방문 수령을 해왔다. 안성까지 갔다 오느라 여자친구에게 무언가 산 것을 들키고 말았는데 또 컴퓨터 시원하게 하는 거에 돈 썼냐고 죽인다고 해서 겨울엔 컴퓨터도 추워해서 이번엔 따뜻하게 해주는 거 샀다고 했다. EK 델타 TEC 블럭은 현재 4가지 CPU만 지원하며 EK에서 발표한 호환 마더보드는 다음과 같다. Z490 다크 보드라는 조금은 생소한 보드를 쓰는 나는 아예 보드에서 인식을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작동에 문제는 없었다. 공식 지원 리스트에 없더라도 Z490 보드면 다 작동을 하는 것 같다. 블럭은 크고 무겁다. CPU와 닿는 부분은 구리로 이루어져 있고 결로 방지를 위한 고무 패킹이 있다. 다만 이 고무 패킹 부분이 CPU 소켓과 잠금 걸쇠 모양으로 맞춤 제작이 되어 있어서 블럭의 방향 변경은 불가능하고 정해진 하나의 방향으로만 장착이 가능하다. 고무를 약간 벗겨보면 펠티어 소자가 보인다. 이건 컨트롤러인데 PCI 8핀 하나를 따로 공급해줘야 한다. 블럭을 설치하기 전에 나는 괜히 이것저것 다른 짓을 하며 꽤나 뜸을 들였는데 그것은 기존의 수로를 폭파해야 했기 때문이다. 블럭을 방문 수령하러 가서 토리 시스템 사장님한테 수로 폭파할 때 물 쉽게 빼는 법 없냐고 여쭤봤더니 그딴 거 없다고 하셨다. 수로를 폭파하고 CPU 소켓 반대쪽에 결로 방지용 패드를 붙여줘야 한다. 서머를 발라주고 블럭을 설치했다. 컨트롤러는 블럭 위에 세워서 결합해주게 되어 있지만 굉장히 조악한 모습에 실명해버릴 것 같아서 케이스 뒤쪽으로 빼주었다. 다 장착을 하고 나면 이런 모습이 된다. 인텔 크라이오 쿨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실행한다. 펠티어가 작동하지 않는 스탠바이, 펠티어를 활성화시키는 크라이오, 그리고 펠티어를 최대 출력으로 유지하는 언레귤레이티드, 이렇게 3가지 모드가 있다. 스탠바이 모드에선 펠티어가 작동하지 않고 기본 블럭으로만 냉각하게 되는데 TEC 블럭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블럭을 지나다니는 물로는 펠티어만 냉각하고 펠티어로는 구리 플레이트만 냉각을 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스탠바이 모드에서는 온도가 커스텀 순행치고 높은 편인데 1900K 50배수 1.2V에서 아이들 35도에서 40도인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펠티어를 작동시켜본다.
크라이오 모드에서는 CPU의 온도에 따라 20에서 180W까지 전압이 유동적으로 움직였고 최대 온도는 7도까지 떨어졌다. Unregulated 모드에서는 180W 이상의 전압이 유지되었고 CPU 온도는 하드웨어 인포 기준 0도까지 내려갔다. 아무리 아이들이라지만 0도라는 정신나간 온도를 보여준다. 이때까지만 해도 실온에서 55배수 링스 돌릴 생각에 새벽 3시에 트리플 악셀 3번 정도 돌면서 떨 수 있는 오두방정은 다 떨었다. 기존의 EK 매그니튜드 워터블럭과 모라 환경에서 50배수 1.2V의 안정화를 보고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전압으로 링스를 돌려봤다. 뭔가 이상하다. 분명 0도에서 시작했는데 로드가 걸리자마자 50도를 넘더니 90도가 되자마자 멈추거나 블루 스크린이 뜬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어느 벤치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블럭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고 엉엉 울고 싶었지만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일단 벤치마크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될 것도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안 된다. 그래서 게임 환경에서는 어떨지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벤치 시스템은 다음과 같고 동일 세팅에서 델타 TEC 블럭과 기존에 사용하던 EK 매그니튜드 블럭의 평균 온도, 인게임 프레임을 비교해봤다. 배틀그라운드에선 인게임 교전 상황 3분간 리플레이 다시 보기를 진행했다. CPU 배수에 따라 최대 10도까지 TEC 블럭이 더 낮았고 온도차에 따른 결과인지 QHD와 FHD 모두 TEC 블럭에서 약 1% 정도의 프레임 상승이 있었다. 레데리는 최대 15도 정도 차이가 났지만 프레임은 QHD에서 1% 정도, 그리고 FHD에선 몇 번을 돌려봐도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에서는 TEC 블럭의 경우 최대 평균 온도가 22도까지 내려갔다. 이 정도의 온도 차이라면 분명히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온도가 높은 매그니튜드 블럭이 1% 정도 프레임이 높게 나왔다.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아무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는 FHD 환경에서는 테스트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화병이 나서 젊은 나이에 요절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벤치가 끝이 났고 나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TEC 블록으로 벤치마크는 불가능하다. 최대 0도 이하까지 도달이 가능하지만 펠티어의 한계인지 지속적으로 부하를 주는 상황에서는 온도 유지가 불가능하다. 다만 CPU에 부하를 많이 주지 않는 일부 게임 환경에선 고배수 실사가 가능했다. 모라나 포세이돈 같은 외장 라디는 고배수 실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TEC 블럭을 사용해서 얻는 이점이 하나도 없지만 내부 라디 환경에서는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도 같다. 곧 다가올 구정 연휴에 친척들에게 내 CPU는 0도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면 모라나 포세이돈 같은 외장 라디에이터 사용자들은 절대로 구입할 이유가 없다. 결로 테스트는 따로 하지 못했지만 이틀 정도 컴퓨터를 끄지 않고 켜놓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결론은 잡아서 나온 것 같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이런 걸 전에 본 적이 있나? 모든 게 제대로 되어가는군. 대단해.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도대체 장비가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 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이런 제기를.